노후 자금으로 산 상가, 월세는커녕 매달 수백만 원씩 돈이 나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파트 상가는 망하지 않는다. 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꿈꾸는 상가 주인의 꿈이 어떻게 악몽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 처참한 현실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생존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꿈꾸며 상가 투자에 나섰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분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50대 후반의 김상진 씨입니다. 김상진 씨는 퇴직금과 그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노후자금 4억 원에 당시 비교적 낮은 2.8% 금리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총 10억 원으로 신도시 대단지 아파트 상가를 샀습니다. 분양 당시 6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의 독점 상권이다. 매달 안정적인 월세 수입이 보장된다. 는 달콤한 말에 큰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아파트는 665세대인데 상가는 무려 585실. 거의 한 세대당 상가 하나꼴이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공급 과잉이었습니다. 당연히 상가는 텅텅 비었고 김상진 씨의 상가 역시 2년이 넘도록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달 갚아야 하는 이자만 150만 원. 여기에 재산세와 20만 원이 훌쩍 넘는 건물 보험료, 그리고 텅 빈 상가에도 어김없이 부과되는 관리비 25만 원까지. 한 달에 꼬박꼬박 200만 원이 넘는 돈이 속절없이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원금 상환 압박까지 시작되면서 김상진 씨는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얻은 것이라고는 빚뿐인 상황, 파산이라는 단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정년퇴직한 60대 공무원 박은혜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은혜 씨는 은퇴자금 6억 원에 추가로 6억 원을 대출받아 총 12억 원으로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사무실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이라는 엄청난 호재가 있다.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다. 심지어 10년 임대 확정. 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는 분위기에 휩쓸려 박은혜 씨는 꼼꼼하게 따져보지도 못하고 10평 남짓한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 그저 신기루였습니다. 100개가 넘는 상가 중에 실제로 문을 연 곳은 10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고 역세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주변은 폐허처럼 한산했습니다. 약속했던 임차인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춰 내놓아도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이어졌고 결국 매물로 내놓았지만 팔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월 300만 원이 넘는 대출 이자와 원금 상환액, 꼬박꼬박 나오는 관리비 30만 원에 건강보험료는 더 오르고 재산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박은혜 씨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지금은 이자라도 내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며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상가 투자 실패 사례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먼저 통계가 보여주는 상가 시장의 위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3%에 달하고 집합상가의 공실률도 10.1%나 됩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상가 5곳 중 한 곳이 비어있는 무려 20%에 육박하는 공실률을 보이기도 합니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되고 소비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면서 오프라인 상가에 대한 수요 자체가 급격히 줄어든 탓입니다. 게다가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지갑은 더욱 굳게 닫히고 있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가 투자 수익률도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중대형 상가의 연간 투자 수익률은 3.18%로 불과 1년 전 5.54%였던 것에 비하면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이는 요즘 시중 예금 금리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상가에 투자할 이유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금리 시대의 직격탄은 상가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계속된 고금리 기조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치명타입니다.
대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인건비와 원재료비 부담까지 커지면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상가 공실률 증가와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져 상가 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수익률 하락이라는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상진 씨의 경우처럼 처음 대출받을 때 이자가 낮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이었거나 만기가 되어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금리가 폭등해 버리면 그야말로 감당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확정 수익 보장, 임대 보장, 과 같은 분양업체의 달콤한 유혹 뒤에는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허울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수익 보장 기간이 끝나자마자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수입은커녕 관리비 부담만 떠안게 되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 박은혜 씨가 속았던 10년 임대 확정, 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은 더욱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의 세부 조항에 불리한 내용이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약속 불이행 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지는지, 위약금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리비 폭탄, 은 공실 상가 주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상가 소유자는 내 상가가 비어있든 말든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상진 씨가 매달 25만 원씩 내고 있는 관리비가 바로 그런 경우죠. 공실이 길어지면 이자보다 이 관리비가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리비 폭탄 이라는 말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 한 푼의 수입도 없이 매달 꼬박꼬박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 심리적 압박감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당하게 느껴지는 공실 관리비 다툴 방법은 없을까요? 최근 한 법무법인 블로그에 소개된 사례를 보면 대규모 점포 관리자가 공실 상가의 구분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상 관리비 징수 대상을 실제로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점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특정 법률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모든 공실 관리비 문제에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투어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끔찍한 실패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이미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첫째, 묻지마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철저한 상권 분석과 현장 답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행사나 중개업자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해당 상권이 정말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인지, 주변의 경쟁 점포는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유동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도시 상가의 경우 모든 기반 시설이 갖춰지고 상권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획과 달리 유령 도시처럼 변해버릴 위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본 은퇴 공무원 허무의 씨나 어씨의 사례처럼 장밋빛 전망만 믿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릴 수 있습니다. 둘째, 현실적인 임대 수익률을 계산하고 과도한 대출은 피해야 합니다. 주변 상가의 실제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 임대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근린 상가라면 최소 연 6% 수익은 나온다. 는 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대치를 훨씬 낮춰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과도한 대출은 높은 이자,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 비율을 지키고 최악의 경우 몇 년간 공실이 이어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안정적인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IRP 등으로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마친 후에 정말 여유 있는 자금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영역이 바로 상가 투자입니다. 셋째, 계약서의 독소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익률 보장. 이라는 말의 함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관리비 규정이나 위약금 조항, 임대 보장 조건 등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행사의 수익률 보장. 약속이 단순한 구두 약속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만약 명시되어 있다면 보장 기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안타깝게도 이미 상가 투자의 함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고통스럽더라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최대한 빨리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 결정이 필요합니다. 임대료를 대폭 낮추거나 다양한 업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매각을 시도해야 합니다. 관리비 문제 등으로 법적인 분쟁 소지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정보를 나누고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후 자금으로 산 상가가 어떻게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고 싶다. 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상가 투자에 뛰어들기에는 지금의 시장 상황은 너무나도 차갑고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 실패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날리게 되면 그 상실감과 경제적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상가 투자 더 이상 대박 신화는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높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실패를 피하는 3가지 계명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항상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서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저희 채널이 앞으로도 현실적이고 유용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